안녕하세요. 은퇴생활비 2배로 불려주는 이천희망TV 이천희입니다. 오늘은 대기업 부장이었는데 은퇴 후 이런 생각하니 비참해지더라,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선일보의 인터뷰 기사인데요. 조선일보에서 일본 노년학 전문가인 사토 시니치 교수를 인터뷰하고 그 내용을 기사로 냈습니다. 다 잘 아시다시피 일본은 우리보다 고령화 시대에 먼저 진입을 했고요. 지금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따라서 퇴직 후나 아니면 은퇴생활, 노인에 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고요. 우리는 그들이 먼저 경험한 내용이나 교훈들을 좀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얼마 전 통계청자를 보면요, 4명 중에 1명이 저희도 이제 60대 이상이라고 합니다. 제 아내가 사당동에 모 카페를 갔는데요. 그 카페에 노인들만 가득 있어서 깜짝 놀랐다고 할 정도로 지금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면요, 지방은 말할 거 없고요. 서울이나 수도권도 노인들이 눈에 더 자주 띄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기사를 잠깐 살펴보면요, 한 직장에서 30년 근무했고 곧 퇴직합니다. 오로지 은퇴만 바라보면서 직장 생활에 매진해 왔는데 막상 다가오니 두렵고 공포스러워요.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니 오히려 아쉽고 후회만 생기니 아이러니하네요, 하는 인터뷰 내용입니다. 우리가 퇴직 전에 바로 닥칠 퇴직 후를 생각하면 공포스럽고 불안하기도 하지만요, 또 하나는 뭐냐면 그동안 좀 잘 준비하고 직장 생활도 잘했으면 좋았을 거라는 후회와 아쉬움이 남는 거는 퇴직을 앞둔 퇴직 예정자들이라면 누구나 다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제가 기업이나 지자체 은퇴 재무 설계 강의를 많이 나가는데요, 정년 퇴직을 5년 정도 남기신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한 5년 정도 남으신 분도 있고요, 한 1, 2년 정도 남으신 분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제가 정년 퇴임식 행사를 하고 난 후에 바로 강의를 진행해서 당황했던 적도 있습니다. 사실 그분들이 교육에 들어오기 전에요, 현업에 있을 때는 퇴직 후나 은퇴에 대해서 막연하게 불안해하고 준비하겠다는 생각을 하지만요, 곧 현업에 치여서 구체적으로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1박 2일, 2박 3일의 프로그램을 통해서요, 퇴직 후나 은퇴 준비를 어떻게 준비하는 게 현명한지 그런 내용들을 교육받다 보면요, 나름대로 걱정과 불안은 좀 거치고요, 앞으로 이렇게 준비해야겠다는 방향성을 가지고요, 교육을 마치게 됩니다. 일단 은퇴라는 말에 떠오르는 단어는요, 긍정적인 단어보다는 부정적인 단어가 많습니다. 우리가 노후를 보통 3고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단 건강, 재무, 그리고 외로움, 이 3고인데요. 이 조사에서 보면 그 3고가 압도적인 비율로 앞에 나와 있고요. 타인의 의존, 지루함, 하찮음 같은 은퇴라는 말에 부정적인 단어가 떠오르기도 합니다. 반면에 긍정적인 그 단어는 비율도 적지만요, 자유, 당연히 한 20, 30년 동안 직장에 매여서 직장 생활을 했으니까요, 자유를 느끼시겠죠. 직장 생활 내에서 인간적인 스트레스라든지 일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느꼈는데 이제 스트레스가 없어지고 즐거움, 기회, 성취, 성장, 이런 단어도 떠오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마 이분들은 나름대로 퇴직 후나 은퇴 준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생각하시고 준비하신 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사토 시니치 교수는요, 인생 후반기에는 퇴직으로 인한 사회단절과 경제불안, 그리고 부모와 배우자의 사망, 질병과 노화 등 부정적인 사건들이 많이 벌어진다면서요, 내게 어떤 일이 닥칠 것인지 미리 알아두고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미리 생각해 놓아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우리가 퇴직 후에는 이미 나이가 많이 있기 때문에요, 일단 퇴직 후에 수입이 이제 불안해지죠. 없을 수도 있고 아니면 많이 줄어들겠죠.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또 부모님 사망할 수도 있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배우자 사망이라는 어떤 슬픈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건강도 잃어서 질병에 걸릴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노화가 점점 진행이 되죠. 한 5년 전과 비교해봐도 지금 제 나이도 상당히 노화가 많이 진행됐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결론은 이런 부정적인 사건들이 많이 생기는데 여기에 대해서 미리 어떤 일이 생길지 알아두고요,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미리 대책을 세워놓으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더 들어가면요, 노년에 대한 이미지는 왜 부정적인가 하고 기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60대 이후에 부정적인 생애 사건을 어떻게 준비하고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상실만이 아니라 체험으로 바꿀 수 있다고 사토 시니치 교수는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의 준비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는요, 일단 퇴직으로 잃어버릴 뻔했던 미래 비전이 다시 생기면요, 삶의 태도도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 예를 보면요, 사토 시니치 교수의 어떤 선배가 퇴직을 앞두고요, 이제 내 인생은 9회 말 투아웃이라며 절망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년퇴직 축하연에서는 180도 태도가 바뀌었는데요. 왜 그랬냐면, 일단 급여는 없지만 새로 생긴 모 연구센터에서
특별 초빙 교수란 직함으로 일할 수 있게 되었다며 의욕이 충만해 있었다고 합니다. 즉 잃어버릴 뻔했던 미래 비전이 생기면서 삶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으로 바뀐 거라고 합니다. 평범한 직장인도 미래 비전을 찾을 수 있나? 이 질문에 대해서는요. 퇴직 이후에는 일단 큰 돈을 벌 수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은 좀 버려야 되고요. 돈으로 성과를 추구하기보다는 시간을 즐기는 거를 우선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기업 부장 출신인데 아니면 은행 지점장 출신인데 이렇게 퇴직 후에도 본인 체면만 먼저 생각하고 그에 맞는 일자리에서 대접받기를 원한다면 비참한 인생만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즉 퇴직 이후의 일은요. 돈으로 성과를 추구하기보다는 시간을 즐기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고 사토시 니치 교수는 강조를 합니다. 두 번째 주제는 명함 없다고 방구석 옆으로 살지 말라인데요. 일단 정년퇴직 고독감은 어떻게 해소해야 하나 하는 질문에는요. 사토시 니치 교수는 일단 퇴직은 사회적 정체성을 잃는 일이기 때문에 고독감이 생기는데 일단 중요한 거는 회사원이란 정체성에서 집착하고 명함 비련을 버리지 못하면 새로운 출발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퇴직자나 아니면 퇴직한 친구나 지인들을 만나면요. 저에게 이런 고충을 토로를 합니다. 예전에 직장 다닐 때는 명함만 주면 내가 무슨 일을 하니까 설명할 필요가 없는데 이제 줄 명함이 없어서 어떻게 나를 설명해야 될지 모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그래서 명함을 좀 만들라고 얘기를 하고요. 직장에서 만든 천편일률적인 명함이 아니고요. 나만의 어떤 인생 이막을 준비하고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그런 명함을 한번 만들어 볼 필요도 있고요. 회사명은 제 이름이 이천이니까 이천 주식회사.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예전에 제가 상담을 하거나 강의를 하면 교육생이나 내담자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고 해서 희망 디자이너라는 제가 명함을 파고 다녔습니다. 마찬가지로 본인의 어떤 미래 비전, 본인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그런 단어를 명함 속에 이렇게 집어넣으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명함값 그렇게 많이 안 하고요. 보통 찍을 때 한 200장 정도 찍거든요. 우리가 퇴직 후에는 그 200장을 상당히 빨리 쓰지 못하고요. 굉장히 많이 오랫동안 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퇴직 후에 자기 자신에 대해 설명하기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요. 자기만의 명함을 만드시면 사람들을 만날 때도 대화거리도 되고 상대방도 관심을 가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사토시 니치 교수는요. 사람을 만날 기회부터 많이 만들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방구석에 틀어박혀 있어서는 고독감을 해소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부지런히 밖에 나가서 단체들 있잖아요. 복지센터도 있고요. 문화센터도 있고 요즘은 50 플러스 단체들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교육과정도 있고 하니까 그런데 참여를 하시면 상당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토시 니치 교수도 부지런히 밖에 다녀야 사람들에게 호감도 사고 나도 사람들에게 호감을 느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화면을 보면요. 노후를 어떻게 보내고 싶으신가요? 해서요. 만 45세에서 69세까지 서울시민 3,03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중에 1등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듯이 여행과 관광이고요. 취미생활이 두 번째, 그리고 귀농귀촌 전원생활, 소득창출, 가사 및 손주양육, 종교활동, 학습 및 자기개발, 자원봉사 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노후를 어떻게 보내고 싶으신가요? 저는 특별히 취미생활도 있지 않고요. 여행과 관광도 그렇게 좋아하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저도 이제 고민을 좀 많이 해서 은퇴나 노후 준비를 잘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저희가 여행과 관광은 누구나 꿈꾸는 거지만요. 365일 동안 여행과 관광만 하고는 살 수 없다는 거 누구나 다 인정할 거고요. 여기 나온 부분들을 잘 캐치를 하시면 나름대로 어떻게 노후 준비를 해야 될지 거기에 대한 힌트를 얻게 될 겁니다. 세 번째는 은퇴 여행도 질린다. 일상을 만들어라는 주제인데요. 일상이 있어야지 비일상도 즐거워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우리가 직장 생활이 아주 바쁠 때 여행을 하고 관광을 가고 아니면 취미생활을 시간 내서 하든지 친구를 만나든지 이러면 비일상이 즐거워지지만요. 사실 퇴직하고 나서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요. 시간이 너무 안 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게다가 나이가 들면 저희가 잠이 좀 없어지지 않습니까? 저 같은 경우도 한 10시 반쯤 자서 4시 반이나 5시쯤 눈을 뜨는데요. 지금 일이 있으니까 아침에 걸어서 회사로 와서요. 제가 하고 싶은 일들을 또는 해야 될 일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할 일이 없다면 그렇게 일찍 일어나면 아무리 제가 계획표를 세워서 한다 해도 오전이면 특별한 일을 만들지 않는 한 제가 할 일은 끝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사에서 보면 사례도 나옵니다. 제약회사 임원이었던 지인 얘기인데 회사 다닐 땐 바빠서 못 가지만 퇴직하면 한 달에 한 번씩 꼭 호화로운 여행을 떠나자고 아내와 약속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처음 한두 번은 무척 즐거웠는데
반년도 지나지 않아서 시큰둥하고 질려버렸다고 합니다. 여행은 일상생활권에서 벗어나는 것인데 그렇다 할 일상이 없는 퇴직자였기 때문에 여행에서 큰 의미를 찾지 못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누구나 이 내용은 공감을 하실 거고요. 여행은 일상생활권에서 벗어나는 것인데 이렇다 할 일상이 없는 퇴직자였기에 여행에서 큰 의미를 찾지 못한 것이고요. 매일 한가롭다면서 괴로워했는데요. 그분이 제약회사와 관련된 병원을 소개받아서 봉사활동을 시작했고 어느새 본업인형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다시 활력을 찾고 부부여행도 다시 시작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일상이 있어야지 여행이나 관광 같은 비일상도 즐거워진다는 점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퇴직 후 일상은 어떻게 찾아야 하나입니다. 회사원 시절에 주말마다 도서관에 가서 책이나 신문을 읽으면 재미있다. 그런가요? 바쁜 일상이 있는 와중에 경험하는 비일상이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매일 갈 곳이 없어서 도서관에 가야 한다면요. 그게 과연 즐거울 수 있겠는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상은 단순한 시간을 보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앞서 말한 미래 비전을 가져다 줄 알찬 일상이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령 도서관을 다니는 것이 일상이라면 본인 스스로 주제를 찾고 블로그에 공유하거나 유튜브로 알린다는 등 구체적인 세부 목표를 세우고 실천해야지 도서관 가는 것들이 일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저희가 비일상도 즐길 수 있고요. 일상은 단순히 시간을 보내기 위한 게 아니고 미래 비전을 가져다 줄 알찬 일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은 일본의 농약사 전문가인 사토 신이치 교수의 인터뷰 내용을 좀 살펴봤고요. 이게 2부에 걸쳐서 연재가 됐습니다. 따라서 오늘 한 내용은 일부고요. 다음 시간에는 40년이라고 돌아왔는데 정년퇴직 후에 알게 된 아내의 속마음. 저 속마음 과연 어떨까요? 저희 강의 가서 농담적으로 제가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정년퇴직 후에 아내에게 가장 사랑받는 남자의 유형이 어떤 유형일 것 같습니까? 질문을 드리면요. 어떤 유형일 것 같습니까? 노후 준비를 잘한 남편? 아니 요리를 잘한 남편? 아닙니다. 그 답은 다음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